안녕하세요, 트립콤파니입니다. 서구권 국가 소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미국입니다. 원래는 프랑스를 쓰고 싶었는데 잠시 외도가 땡기더라고요.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절대 강자, 아니 지구 전체를 통틀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슈퍼파워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어느 면으로 봐도 미국을 따라올 국가가 없으며 엄청나게 거대한 땅덩어리 안에 수많은 관광 자원을 품고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여행은 그 미국이란 나라의 국력에 비해 굉장히 저평가된 감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일단 미국 여행에 앞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지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죠. 미국의 정식 이름은 United States of America, 한국말로는 미합중국입니다. 인구는 약 3.3억으로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3위, 영토도 러시아, 캐나다 다음 세 번째죠. GDP는 20.5조 달러로 한국의 약 13배에 달합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사기적인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캐나다처럼 쓸 수 없는 땅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도 중위도 지역에 대부분의 영토가 들어있고요. 자원도 엄청나게 풍부하죠. 1차적인 자원, 석유, 광물, 농작물 이런 거는 기본이고,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 몰려오는 고급 두뇌들도 정말 끝이 없죠. 블랙홀처럼 세계의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잠시 세서 한국은 반도 국가로 세면이 바다입니다. 황해, 남해, 동해. 한국의 앞바다들은 좀 작죠. 태평양의 연해 중에 연해. 하지만 뭐든지 큰 미국답게 미국의 앞바다는 무려 태평양과 대서양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요. 태평양 서쪽의 일본, 남쪽의 호주, 바다 중간의 하와이와 북쪽의 알래스카를 통해 태평양을 자신의 통제권에 완전히 넣어버렸고요. 대서양 반대편의 영국 그리고 나토를 통해서도 대서양 역시 커다란 연못으로 만들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방장 치트키를 지은 지구의 주인공, 이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의 본토에는 48개주가 있습니다. 프랑스보다 잘 사는 캘리포니아, 프랑스보다 큰 텍사스, 세계 최고의 도시가 있는 뉴욕, 스타벅스의 고향이 있는 워싱턴, 이런 곳들. 여기에 러시아에게 구입한 알래스카와 태평양 한복판의 하와이가 합쳐져 미국의 50개주가 됩니다. 미국 국기에 별이 50개가 있거든요. 이 50개 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행정구역인 워싱턴 DC, 워싱턴 주와는 달라요. 이 DC가 더해져 50 플러스 1, 또 괌,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같은 주가 아닌 해외 영토들을 합쳐서 지금의 미합중국을 이룹니다. 이 미국 여행의 특징을 몇 가지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다양한 자연환경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미국은 아주 넓습니다. 한 나라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자연과 기후를 한 나라 안에서 만날 수 있죠. 대서양 그리고 에팔레치아 산맥 사이에 있는 동부는 대륙의 동쪽으로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와 비슷합니다. 여름에 엄청 덥고 습하고 또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고. 근데 또 땅이 넓으니 같은 동부라도 위쪽 동북쪽과 동남쪽은 완전 달라요. 플로리다 끄트머리에 있는 마이애미까지 내려가면은 열대기후까지 나타나니까요. 마이애미 옆 에버글레이드는 유명한 악어의 서식지죠. 같은 온대로 묶여있긴 하지만 숲이 끝없이 펼쳐진 웨스트 버지니아와 사막 같은 텍사스는 다른 세계입니다. 중부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대평원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평야. 여기를 넘어가면 캐나다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이어지는 로키 산맥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좀 오래된 산맥들과 다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물론 지질학적으로 얼마 안 된 뾰족하고 높은 산들입니다. 이 로키를 제대로 끼고 있는 콜로라도주의 주도 덴버는 무려 해발고도 1600m의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설악산 꼭대기 조금 밑에 도시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대도시가. 그래서 별명이 마일시티입니다. 해발 1마일 위에 있는 도시라서. 로키 산맥과 시에라 네바다 산맥 그리고 캐스케이드 산맥 사이에는 메마른 고원과 분지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서쪽 태평양 연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 서부의 온난한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죠. 사람들이 서핑하고 느긋하게 늘어지고, 거기다가 뭐든지 사이즈가 참 어마어마해요. 산이든 산맥이든 평원이든 사막이든 정말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 광대하고 웅장하고 다양한 자연이 미국 여행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 덕에 미국은 인트라바운드, 내국인의 내국 관광 수요가 아주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야 기후, 자연 환경이 한국 안에서 다 거기서 거기니 이색적인 걸 찾으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되지만 미국은 미국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서유럽, 북유럽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을 찾아 스페인, 이탈리아 국경을 넘는 것과도 대비됩니다. 내가 만약에 추운 시카고는 뉴욕에 산다? 근데 따뜻한 뭔가를 원한다? 그럼 비행기 타고 마이애미로 가면 됩니다. 바다가 별로라면 애리조나에 피닉스도 있고요. 험한 산으로 가고 싶다? 그럼 콜로라도가 있죠. 여기에 자본 집약적인 관광지는 덤입니다. 바로 테마파크.
현대 테마파크의 시초가 된 디즈니랜드는 무려 1955년에 첫 공원이 개장했죠. 한국전쟁 끝난 지 2년 뒤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 폐허였는데 서쪽 끝에 캘리포니아, 동쪽 끝에 플로리다에 각각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에 식스플래그나 시더포인트 같은 다양한 놀이공원은 덤이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다양하고 클래식한 도시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에 역사가 짧은 미국 다 거기서 거기다. 아니죠. 일단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프랑스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이탈리아는요? 상대적으로 작은 유럽 국가들은 두어 가지 모습이 거의 끝일 겁니다. 영국 하면 우중충한 날씨의 근대식 건물들, 프랑스 하면은 파리의 예쁜 거리, 아니면 남프랑스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이탈리아는 로마의 유적이나 르네상스의 두오모 이런 거겠죠. 물론 실제로 가면 훨씬 다채로운 나라들이지만 스테레오 타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그런 스테레오 타입 또한 다양합니다. 뉴욕, 보스턴, 시카고 같은 콘크리트 정글 같은 현대적인 대도시, 또 외곽 지역으로 쭉 뻗어나간 미국 중산층을 상징하는 주택들, 아니면 캘리포니아 웨스트코스트의 여유롭고 힙한 분위기, 또 오클랜드나 디트로이트 같은 좀 위험하고 낙후된 슬럼가, 도시만 해도 사람들마다 떠올리는 게 너무 달라요. 역사가 짧다곤 하지만 동부 쪽은 그렇지도 않고요. 뉴욕의 시작은 1664년, 몇십 년만 지나면 거의 500년이 됩니다. 현대 도시로서의 역사는 웬만한 아시아 동네보다 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부에 처음 가면 놀라곤 합니다. 고풍스럽고 옛날 느낌 나는 건물이 많아서요. 미국 도시들이 한국 도시들과 다른 점은 석재가 메인이 되는 빌딩이 많다는 겁니다. 종로구나 중구 구경하다 보면 엄청 옛날 느낌 나는 건물들 몇 개가 눈에 띄거든요. 구 서울역, 구 시청, 아니면은 신세계 본점 이런 곳들 20세기 초 건축 양식들이죠. 일제 잔재. 미국 동부에는 그런 건축물과 빌딩들이 즐비합니다. 거의 현대 도시로서의 클래식 경지에 다다른 거죠. 유리 빌딩들에게 익숙해진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국적이고 멋지게 느껴져요. 몇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먼저 보자르 양식, Fine Art란 뜻인데 과거 그리스, 로마 양식을 근현대 들어서 재해석한 클래식한 건축 양식이에요. 뉴욕 국립도서관, 브루클린 뮤지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등이 대표적인데 되게 웅장합니다. 아시아에는 특히 없는 양식이고요. 또 대칭, 직선, 산업화로 상징되는 아르데코 양식의 빌딩들도 멋져요. 뉴욕 마첼로 하면 생각나는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르데코 양식의 고층 빌딩입니다. 이 아르데코 양식은 동아시아가 경제 발전을 하기 전에 이미 유행이 끝나버려서 아시아에서는 찾기 힘들고요. 또 유럽은 고층 빌딩을 올리는데 되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런 스타일 빌딩이 잘 없습니다. 거의 미국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20세기 시대의 상징이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미국의 볼거리들은 매우 드문드문 흩어져 있습니다. 땅이 너무나 넓으니까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거의 필수 코스인 요세미티 국립공원,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에서 300km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500km입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사이의 거리가 500km가 안 돼요. 유럽에서는 국경을 넘어 문화가 달라지는 거리가 미국에서는 그냥 관광지를 위한, 이동을 위한 거리입니다. 동부도 그래요. 뉴욕 가면 다들 들리는 뉴욕주의 나이아가라 폭포, 뉴욕 시내에서 650km 떨어져 있습니다. 야간 버스로 10시간 달려야 도착하는 거리예요. 같은 주인데도요. 물론 동부는 좀 낫긴 합니다. 대도시들이 지하철이 잘 되어 있고 도시 사이를 점프하는 도시 위주 여행이니까요. 하지만 그랜드 캐니언, 요세미티 등 웅장한 자연을 찾아 떠나는 서부의 경우 렌트카가 거의 반필수죠. 물론 교외 지역으로 벗어나면 길도 쭉 뻗어 있고 교통량도 없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런 운전과 이동 시간, 거리가 하나의 장벽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노는 시간이 적어서 여행 기간이 짧은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마지막은 남녀 차이인데요. 미국도 유럽처럼 남녀별로 여러 도시들에 대한 인지도 차이가 좀 심해요. 왜? 프로스포츠 때문에. 남자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이 도시가 어떤 주, 미국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름은 들어본 거. 피츠버그, 볼티모어, 신시내티, 미니애폴리스. 야구나 농구 보다 보면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런 거 안 보는 여자분들은 뭐야 할 거고요. 반면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미국의 유명 도시들, 유명 관광지들을 여행하거나 여행하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더 많을 거고요. 저는 그냥 재밌더라고요. 이런 스포츠, 관심 유머로 나뉘는 인식 차이가. 자, 그럼 이런 미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지역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봅시다. 동북부는 미국의 근본이 된 지역입니다. 초창기, 미국 초창기 땅이 휙휙 넓어지기 전 지역들이라 주들 사이즈가
좀 작아요. 메인, 버몬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펜실베니아 이런 동네요. 이 중 가장 작은 로드아일랜드는 한국보다 더 작습니다. 거의 한 대만 사이즈 정도? 이쪽 동북부의 대도시들은 역사가 깊어요.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이런 곳들은 미국이란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먼저 세워졌던 도시들이니까요. 역사가 오래되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학교들 아이비 리그가 바로 이 동북부에 있습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코넬 이런 곳들요. 보통 말하는 동부 여행이 바로 이 동북부를 돌아보는 코스예요. 메인이자 하이라이트가 뉴욕, 거기서 보스턴이나 워싱턴 DC 정도를 추가하죠. 동북부 대도시들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크게 웅장하진 않고요. 그래서 동부 여행은 도시들을 주로 돌아보며 도시 사이를 비행기로 점프하는 여행입니다. 미국 지역 중에서 남동쪽만 보통 남부라 부릅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조지아, 플로리다 이런 곳들요. 텍사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가 이 남부의 여러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조금 뒤에 나올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주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미국 본토에서는 제일 넓고요. 미국의 마초적인 이미지하면 제일 어울리는 동네가 바로 텍사스예요. 주도는 오스틴입니다만 다른 도시가 더 유명합니다. 우주 관련된 미국 영화 볼 때 뭐만 하면은 휴스턴 거기 있냐 이렇게 부르죠. 그 휴스턴이 바로 텍사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최대 도시는 휴스턴도 오스턴도 아닌 댈러스 포트워스고요. 댈러스와 포트워스란 두 도시가 나란히 있어서 댈러스 포트워스라 불립니다. 미국 미식축구 최고 인기팀인 댈러스 카우보이즈가 여기를 연고로 두고 있는데 축구에서 정말 환장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레알, 바르샤, 맨유를 내수 시장만으로 밀어낼 정도면 시장 가치적인 측면에서요. 미국의 스포츠 산업 규모가 짐작이 가죠. 이 남부 지역이 미국의 영토가 되기 전에는 스페인, 프랑스의 손길이 닿은 곳입니다. 루이지애나. 특히 중남미와 가까워서 여기에 IT 문화가 끼얹어졌고요. 주도는 뉴올리언스입니다. 재즈의 발상지이고 케이준 음식의 고향이에요. 고전적인 건축이 많이 남은 동북부와 비슷하지만 대비됩니다. 그쪽에 막 웅장한 빌딩들과 다르게 식민지 시대 콜로니얼 스타일의 건물들이 많거든요. 플로리다는 미국을 대표하는 휴양지입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특히 남쪽으로 쭉 튀어내려가 있고 그 덕에 날씨도 내려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플로리다의 핵심 지역은 두 곳입니다. 먼저 올랜도는 가족 여행을 상징하는 곳. 바다도 없는 여기. 왜?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올랜도와 월트 디즈니 월드가 여기 있거든요. 둘 다 캘리포니아의 오리지널보다 늦게 생겼지만 그렇게 밀리지는 않아요. 남쪽의 마이애미는 미국 본토를 대표하는 바다 휴양지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멀고 애매해서 잘 가진 않지만 야자수, 네온사인이 마이애미 비치의 시그니처 포인트입니다. 이제 중서부로 넘어가 볼까요? 중서부의 상징은 대평원이에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옥토가 정말 가도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그 덕에 시골 깡촌이란 이미지가 좀 있죠. 위쪽에 있는 5개의 큰 호수는 오데오라 불리는데 미국의 전통적인 공업지대입니다. 위스콘신, 일리노이, 미시간, 오하이오 이런 곳들에 걸쳐져 있는 공업지대를 지금은 러스트벨트라 부릅니다. 녹슨 지역.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의 제조업이 많이 쇠락한 편이니까요. 옛날부터 발달한 곳답게 이름 한 번쯤 들어본 대도시들이 많습니다. 일리노이의 시카고, 오하이오의 신시내티, 그리고 클리블랜드,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동북부에 속하는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여기 가까이 피츠버그가 있고요. 대평원 쪽에 있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캔자스 이쪽은 말 그대로 깡촌에 가깝습니다. 이 동네를 다 합쳐도 서울 인구만치도 안 돼요. 땅이 그렇게 넓은데. 지형도 평평하고 도시도 작아서 관광지랄 건 딱히 없습니다. 정말 아프리카 나라들처럼 대충 그은 경계들이 인상적이에요. 이 오데오가 있는 러스트 벨트와 대평원 쪽을 묶어서 중서부라 부릅니다. 미드웨스트. 대평원 서쪽에 있는 로키 산맥부터 이제 서부로 해당됩니다. 서부는 다른 미국 지역 대비 자연의 변화가 좀 더 다이나믹한 편이에요. 애리조나, 콜로라도, 유타, 네바다,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이 서부에 해당됩니다. 여기 서부에는 태평양도 있고 사막도 있고 높다란 로키 산맥도 있고 그래서 신대륙의 기상에 맞는 웅장한 국립공원들이 많아요. 거대한 협곡인 그랜드 캐니언, 미국 최고의 국립공원이자 초거대 화산인 옐로스톤, 또 서부 여행의 핵심 코스 중 하나인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런 곳들요. 죽음의 사막,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장소인 데스밸리도 서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황량한 사막 가운데 과학기술을 통해 번성한 도시도 있습니다. 바로 네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 도박과 카지노 환락의 도시죠. 여기서 더 서쪽으로 가면 태평양 해안가가 나옵니다. 북쪽부터 아래로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워싱턴은 시애틀, 오리건은 포틀랜드가 주도인데 시애틀은 커피로, 포틀랜드는 히피, 진보적인 도시로 유명해요. 물론 워낙 넓은 미국이니만큼 이 주 하나들이 한국, 아니 한반도 전체보다 넓고요. 그래서 같은 주라도 서쪽에 있는 바닷가와 산맥에 있는 내륙지방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날씨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캘리포니아입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낀 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 미국 최고의 도시 여행지들이 즐비하고 요세미티 국립공원, 일본 국도 등 그에 밀리지 않는 수려한 자연 환경도 있습니다. 경제력은 또 어떤가요?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 아니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고 그 GDP는 캘리포니아만 따로 나라로 떼어도 세계 5위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 위로는 중국, 독일, 일본 이 정도밖에 없어요. 또 캘리포니아 하면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도 빠뜨릴 수 없고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입니다. 또 미국 서부 여행의 핵심 지역이 바로 캘리포니아예요. 여기 로스앤젤레스, 북쪽의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있는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황금의 삼각형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라스베가스 동쪽에 있고 요세미티는 라스베가스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있습니다. 이 미국 서부 여행은 동부에 비해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이 길어요. 여러 포인트를 합치면 동부, 뉴욕을 능가하는 매력이 있지만 그걸 다 지역별로 흩어져 나눠서 갖고 있거든요. 반면 대중교통은 좀 후진 편이라 제대로 편하게 여행하려면 렌터카가 거의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토를 알아봤으니까 좀 더 멀리 가볼까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국 최고의 휴양지 바로 하와이입니다. 플로리다도 좋지만 하와이를 따라갈 순 없죠. 거기는 세계구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와이를 갔다 오면 다른 동남아시아 휴양지들이 다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그만큼 없는 게 없는 최고의 휴양지가 바로 하와이입니다. 물론 비싸지만요. 아주 비싸죠. 미국이잖아요. 하와이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캐나다와 러시아 사이에 미국의 영토 알래스카가 있습니다. 예전에 러시아 제정 시절 미국이 구매한 영토인데 72억 달러, 지금 하나로는 7조 2천억에 그 알래스카 전체를 팔아넘긴 거예요. 한국의 17배나 되는 땅을요. 물론 물가 보정하면 그것보다 비싸지만 처음에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거 사서 냉장고로 쓸 거냐? 하지만 군사적으로 끝내주는 위치인데다 여러 자원이 발견되며 그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알래스카는 추운 냉대, 한대기후라는 점에서 캐나다와 여행 컨셉이 좀 겹쳐요. 그래서 거리도 있고 해서 알래스카까지 찾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태평양과 카리브해 몇몇 섬 또한 미국의 영토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이판, 그리고 괌,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이런 태평양 카리브해 섬들은 미국 본토보다 위도가 더 낮고 바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본토보다 더 따뜻하고 바다도 예뻐요. 주가 되지 못한 작은 섬들이라 잘 발달된 도시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휴양지로서는 그만큼 더 좋은 거죠. 특히 서태평양에 있는 사이판과 괌은 한국에서도 가까워 거의 반쯤은 한국이죠. 네, 이렇게 오늘은 미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진짜 프랑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